잠시만요. 제가 PPT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모멘텀 팀 말 시끄러운 거. 오늘 너무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제가 도움이 될까 정말 걱정인데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한번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이게 우리 줌으로 이제 이렇게 미팅을 할 때에 가장 큰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에 제약 없이 만날 수 있는데 또 가장 큰 단점이 나를 보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 보니까 스카이 팀은 따로 리액션 팀이 있어가지고 정말 다른 팀과 너무 다른 것 같고요. 그렇기에 진짜 세미나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런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 아니면은 줌이나 아니면 SS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 저희 사업 전개와 이런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올해로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섰고요. 원래는 뉴스킨 하기 전에는 국민은행에서 은행을 한 7년 정도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부부 사업자로서 바로 전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한 4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그 제품을 먼저 써봤다거나 뭐 사업을 알아봤다거나 이런 거 없이 지금 저희 하정을 사장님이잖아요. 하정을 사장님이 한 13년 전쯤에 저랑 이제 남편이 태준 사장님이 같이 가게를 하고 있을 때 리크루팅을 하러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거절을 했었어요. 한 5번 정도 거절을 했는데 5번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가게를 하다가 그 지금 코로나처럼 조류독감이 그때 한참 유행했기 때문에 가게를 접게 되었고 저는 은행을 들어가고 태준 사장님은 이제 그때 자동차 딜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거는 좀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득 그냥 하정을 사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태준 사장님이 어떤 이제 뭐 술자리를 딱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지금 스포너 사장님들을 그때 만나게 되었고 하정은 사장님을 아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소개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희는 하정은 사장님 딱 보자마자 바로 전업을 결심하고 부부가 모두가 함께 사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팀 자체가 약간 SS 쪽으로 좀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오늘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가 제가 가장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 트렌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슨 올해 봄의 유행이 무슨 빨간색이다 아니면은 올 뭐 가을 유행 컬러는 무슨 색이다 이런 정도의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라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전에 투지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도 나는 끝까지 스마트폰이 아닌 투지폰을 쓸 거라고 했지만 지금 투지폰 혹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하기가 아니요. 어렵죠. 이제 통신사가 다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고 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 변화를 당하지 않고 변화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 전에 작년 12월인가 나온 이 신문 기사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스웨덴의 은행은 이제 현금 거래를 안 한대요. 그래서 돈을 찾으러 기차를 타고 나가는 노인들 해서 나왔는데 현금 거래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은 뭐 ATM기에서 뽑으면 되지. 근데 ATM기에도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현금을 찾기가 어렵고 여기 잠깐 보면은 이제 닐슨 씨가 71세인데 이분이 대량의 현금이 필요할 때면은 30분간 기차를 타고 인근 도시로 향한다. 집 근처에는 현금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70대 나이에 홀로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거리지만 현금이 익숙한 그에게 선택권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스웨덴은 은행 지점 절반 이상이 현금을 받지 않는다. 대다수 상점에서도 현금 대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 특히 스웨덴에서 모바일 간편 송금 결제 앱인 스위시만 받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핀테크에 익숙하지 않지만 기본 결제들도 핀테크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핀테크에 익숙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결제의 자유도 침해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좀 불편하다고 아니면 내가 못한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배우지 않겠다 아니면은 뒤로 밀어놨을 때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나의 결제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포노사피언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는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노사피언스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나의 진짜 장기화 같은 건데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쳤을 때 혹시 바로 이렇게 병원을 가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감기 바로 병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내 스마트폰이 아파요.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바로 가야죠. 바로 가죠. 바로. 그렇죠. 요즘에 내 장기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병원을 데리고 가거든요. 진짜 하나의 5장 6부가 아니고 5장 7부가 되었던 시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우리가 필수라고 하고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을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냥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마케팅이라 해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은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고 시간이나 공간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쉽고 시간이나 공간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희가 지금 여기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제 쉽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마케팅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라고 나오는데 포노사피언스라고 해요. 지금 2020년에는 인구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소유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현대인은 이제 포노사피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포노사피언스들이 그냥 단순하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한다가 아니라 의식주를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친구도 SNS로 만나고 그리고 금융거래, 학습, 여가, 취미생활, 은행, 방송, 쇼핑몰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이제 스마트폰을 모바일 중심으로 비즈니스 구조도 많이 옮겨오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콕을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 했을 때 정말 많이 뜬 어플이 있거든요. 어플이자 이제 방송이 있는데 다들 넷플릭스 혹시 많이 보셨나요? 네. 그렇죠. 네. 요즘에 태준사랑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이러더라고요.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유행어처럼 이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규 방송인 TV도 있고, 그러니까 뭐 KBS도 있고 이런데 왜 넷플릭스가 뜰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플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시대가 진짜 포노사피언스로 변했다고 하고, 이제 TV보다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대이고, 디지털 노마드라고 스마트폰 하나면은 내 모든 게 다 되는 시대인데, 그런데 나는 왜 내 뉴스긴 사업은 조금 그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런 나는 왜 그럴까 했을 때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온라인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한번 자유롭게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어떤 게 있으세요? 인스타 있죠? 유튜브.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죠. 근데 마이뉴스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자세히 세세하게 하자면은 온라인 마케팅 인스타라고 딱 하면 어떤가 하세요 혹시? 먼저 지금 갈바닉 우리 플렉스 이제 프로모션이니까 갈바닉 사진을 이쁘게 찍던가 아니면 나의 좋은 피부를 갈바닉을 들고 찍던가 그래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할 때도 있고 블로그에 이제 갈바닉 프로모션 정보를 올릴 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온라인 마케팅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마케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10년 전에 약간 유행했던 마케팅들이에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블로그나 인스타에 정보를 올리면은 누군가가 그걸 보고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 생각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온라인 마케팅, SS 마케팅 하면은 오프라인과는 다른 거야. 그거는 파는 거야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거는 제가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 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온라인은 그래도 좀 파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약간 본질가 벗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업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스타로 아니면 블로그로 띡딱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가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SS에 집중을 할 때 약간 파트너 사장님들과 약간 부딪혔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 사업은 당장 집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폰만 들고 있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래서 그걸로 사업이 되나? 우리 사업은 만나야 되는 사업이야. 갖다 팔아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 약간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공감하시나요? 네. 저랑 나이대 이제 30대 이상이면 아마 완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완전 공감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하면은 뭔가 내가 그럴싸하게 약간 옛날에는 TV에 마케팅을 한 것처럼 그게 인터넷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이쁜 척, 갈바니 너무 좋은 거, 프로모션 정보,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스타를 해라고 하면 전부 다 나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지 지금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 돈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 안 나오니까 뭔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갈바니 프로모션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의 혜택이 있어요. 이런 정보 제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 무슨 모양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화기 모양이죠. 우리 핸드폰의 전화기 모양이죠. 당연히 이건 전화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화해 할 때 손을 이렇게 하죠. 전화기 모양으로 전화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화기가 혹시 언제 본 적 있으세요? 이 전화기 모양을? 기 모양. 내가 어렸을 때 이 전화기를 썼다는 분들 저요. 계시죠? 저도 본 거 기억이 나거든요. 썼어요. 그렇죠. 지금 공유가 들어 우리 20대 초반 파트너 사람들 이 전화기 본 적 있을까요? 이로 돌려서 내가 사장님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 전화기를 본 적이 없대 실제로. 뭐 응사 이런 데에서 봤지 이제.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이게 그 박물관에 가면 있어 이 전화기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조상들이 음성 통화할 때 쓰던 사용하던 기계라고 나와 있어요. 조상들. 그렇죠. 근데 소름 끼치는 게 요즘 분들은 아니고 웃긴데 파트너 사람들 정도의 20대들은 이거를 10대 20대들은 이 모양이 귀라고 해요. 귀 모양. 네. 옆에 귀 모양처럼 생겼죠. 네. 네. 그래서 초록색이면은 이게 전화기 모양이 아니라 들린다는 뜻이고요. 빨간색이면 안 들려 이 뜻이에요. 전화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전화해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전화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전화할 때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전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봤을 때 놀란 게 내가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이 전화기 모양은 이 전화기라 생각했는데 이 초록색과 이 모양이 당연히 전화기라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내 봤던 사람은 이게 당연히 귀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당연히 내가 전화기를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 내가 모른다는 사실. 이 정말 무서웠고요. 그리고 나도 이거를 귀라고 알고 있다는 내가 귀인 거를 모른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거. 그 좀 저는 딱 알아채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이 SS 마케팅 할 때 내가 공룡이었구나. 혹시 공룡이라는 단어 모르시나요? 갑니다. 공룡이라는 걸 인정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전화기라 목사님.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내가 공룡이구나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난 내가 공룡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걸 뭐라고 알고 있지? 라고 생각을 약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이 온라인 마케팅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온라인 마케팅과 이 오프라인 차이점이 뭐였냐면 온라인은 파는 거야. 뭔가 좀 더 쉽게 하는 거야. 오프라인은 우리가 유스킨의 사업 본질인 사람을 만나는 거, 신뢰 쌓게 하는 거. 왜? 유스킨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는 일은 오프라인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이 온라인 마케팅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20대 초반 사장님들, 10대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온라인 마케팅이지만 저는 이거를 전화기 모양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온라인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왜요? 그냥 뉴스킨 사업 사람 만나는 거라면서요. 더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뉴스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쌍방향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온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같이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고 사업을 전달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뉴스킨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동의를 하시죠, 다들? 네. 맞죠? 그래서 이거예요. 신뢰 쌓기를 하고 친구가 되고 사업을 전달하고 명단을 만드는 게 뉴스킨 사업이고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콜드를 나가고 지인을 만나고 명단을 적은 뒤에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계속 지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쌓고 친구가 되고 사업을 전달하고 명단을 만드는 곳이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각했던 온라인 마케팅은 좀 더 쉽게 제품을 팔 수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사람과 대화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굳이 콜드를 하지 않아도 대화 없이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폰을 정말 자기의 장기처럼 쓰는 지금 세대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하던 그대로인데 여기다가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온라인 마케팅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생각했더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무조건 허무셔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한 30대 정도, 30대 이상의 뉴스킨 사업자들의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계를 허무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20대 사장들이 이렇게 사업 전개를 했어요. SS 이렇게 됐어요. 말했지만 그게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생각 계속 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내가 생각했던 이 온라인 마케팅이 사실은 그 온라인 마케팅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경계를 허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프라인에서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마케팅은. 예를 들면 이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제약을 줌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2번 만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만나던 걸 온라인으로 왔다 이제 오프라인 안 하고 온라인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제약을 줌이 있으니까 우리가 2번 만날 수 있는 거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미팅을 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서 2번 할 수 있는 거다. 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콜드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콜드를 많이 했었는데 콜드를 하면은 하루에 최대한 몇 명 정도를 만날 수 있나요? 우리 리액션 팀들 대답을 할 때 10명도 있고 아니면 30명도 있고 세 명. 그렇죠. 본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하루에 실내찾기를 하는 거는 대충 우리가 명함을 한 명 줬다 이게 아니라 나의 얘기를 나의 명함을 좀 받아주고 여기 가게 주인이 나한테 명함도 좀 주고 다음에 또 올게 했을 때 뭐 이제 오지 마 이렇게 아는 정도? 그러니까 신뢰를 진짜 쌓았다는 정도? 그리고 하루에 한 10명, 30명 정도 했다는 거는 그냥 이 온라인 마케팅은 인스타를 통해서 하루에 100명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루에 한 명한테 하던 거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3번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마케팅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세미나 더 듣던 것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한 번 듣던 거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매일 들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온라인을. 무언가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다. 오프라인은 없애고 온라인 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을 온라인에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보셨죠? 요즘에 뭐 VR 아니면 증강 형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는 게 지금 온라인인 거예요. 내가 실제로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실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카톡을 했어요. 우리가 오프라인인 거예요? 온라인인 거예요? 맞죠? 온라인이라 생각하죠. 온라인. 온라인인 거예요? 근데 친구라서 내가 밥 먹었니 이렇게 간단히 카톡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온라인과는 그냥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일방적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소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이다, 이건 오프라인이다.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경계가 없이 그냥 내가
약간 시간이 뛰어넘는 능력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바로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걸 온라인에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사업을 전달할 수 있고 명단을 만들 수 있는 게 온라인 마케팅이다. 같은 거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 나한테 약간 그런 시공간이 뛰어넘는 초능력이 생겼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인스타에 피드를 한 개 올린 건데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를 하나씩. 제가 와플을 먹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거든요. 맛있겠죠? 네. 점심시간 타고 오니까 이 사진을 딱 올리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제가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계정을 하면 이렇게 인사이트라고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글에 대한 반응도를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620명한테 이 글이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함을 아무 데나 막 뿌린 거야. 620명한테. 근데 그 중에서 왼쪽 위에 보면 하트표가 144명이죠. 144명이 좋다고 좋아요를 눌린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명함 뿌리니까 그래 받아줘요, 내 명함을. 144명이. 그리고 그 옆에 말풍선 보면 43명이 댓글을 단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반한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프로필 방문은 그중 25명이 프로필에 들어온 거예요. 얘 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은 제가 명함을 뿌렸는데 이 명함을 620명한테 뿌려가지고 그중 144명이 저를 신뢰를 쌓아준 거죠. 괜찮네 하고. 그리고 그중 43명은 좀 적극적으로 저랑 대화를 나눈 거예요. 먼저 말을 걸어주고 좀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인상이 괜찮으니까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중 25명 저한테 명함을 줄 거예요. 그리고 말도 걸어준 거고 연락처를 이렇게 주고받은 거죠. 좀 친하니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제가 이 댓글에 여기 글에 뭐라 적었냐면 와플 먹었는데 와플 너무 맛있는데 여기 사장님 잘생겼다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전부 다 아니 그래서 와플집이 어디라고요? 와플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사장님 얼굴 너무 궁금해. 진짜 맛있겠다. 완전 대박. 배에서 소리 났어요. 와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어요. 임당 검사 끝나면 저 이거 와플 먹어봐야겠어요. 어머 여기 아는 언니 가게인데 세상 정말 좋네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바로 들어갔죠. 이분한테. 아는 언니 가게라길래 알고 보니까 제 여기 갔던 사장님의 와이프분이 이분 아는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신뢰관계를 쌓고 또 제가 그러면 아까 저한테 계산해줬던 그 친절하신 분이 여기 아는 언니였던 거예요. 사장님 와이프 여자 사장이. 그래서 또 그분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신뢰를 쌓고 이분과도 친해지고 같은 부산에 사네요 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어디에요?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친해지면서 그냥 우리가 명함을 한 장 뿌렸듯이 그냥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계속 댓글을 달라고 소통을 하러 가면은 더 좀 친한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분은 송정에 사는구나. 여기 송정에 있는 와플집이었거든요. 송정에 사는구나. 해운대에 사는구나. 이 사람은 좀 부산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아는 사이가 이 글을 하나로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신뢰를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함을 뿌리는 그런 콜드 행위처럼 나를 알리고 친해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인스타인 거예요. 근데 혹시 본인 인스타 이제 그 핸드폰을 들고 계신 분들 한번 볼게요. 인스타에 나랑 댓글 다시는 분들 누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스폰서 사장님 아니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기대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인스타는 그냥 프로모션이 나올 때 정보를 좀 올리는 거 이런 건데 지금 20대들 10대들이 생각하는 인스타는 이렇게 내가 콜드 하듯이 누군가랑 친해지는 소통인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내 인스타에 있는 댓글이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달아주고 파트너 사장님들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명함을 주듯이 문을 두드린다는 생각을 못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사이트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혹시 도달률이 몇 명 나오시나요? 그리고 프로필 방문 몇 명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글 하나에 프로필 방문 막 1, 2, 3 이렇게 뜰 거거든요. 전혀 이 인스타를 가지고 소통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나는 인스타를 그냥 광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쁘게 나올까, 어플을 어떤 걸 쓸까 이런 걸 생각했지. 우리가
이쁘게 찍을까? 어떻게 하면 이 프로모션 정보를 끝내주게 전달할까만 생각했지 누군가랑 친해지는 명함을 뿌리는 곳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이 인스타는 10대, 20대들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친해지는 그런 공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인스타를 한번 이제 보면은 뭐가 다른지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제 인스타랑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유튜브인데 우리가 이제 저는 태준 사장님이 좀 나이 차이가 저랑 11살이나 차이거든요.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솔직히. 저도 공룡인데 태준 사장님은 저보다 더 공룡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운동을 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헬스장을 가야 돼요, 이분은. 저는 홈트를 하자고 해요. 그럼 이제 싸워요. 왜 집에서 홈트하면 되지 하면은 이분은 아니 운동이 그래서 되나 PT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운동을 내가 안 빼먹고 하고 제대로 하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완전 달라요. 근데 유튜브로 홈트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여기에? 네. 있으시죠 이제 유튜브로 홈트를 하죠. 저도 유튜브 홈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태준 사장님은 그래도 그거는 제대로 안 한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안 하는 거니까 헬스장을 가야지 내가 돈을 써야지 어디서 돈을 써야지 내가 운동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유튜브가 이 땅끝 부분에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의 유튜브 딱 보면은 지금 2017년도에 올렸거든요. 댓글을 보면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2주 전. 진짜 한다. 레알 한다. 맨날 댓글로 다른 사람들이 날짜 기록하는 것만 보다가 진짜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안 오면은 제발 알림 부탁드려요.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댓글로 이렇게 날짜를 적어놨죠. 날짜를 적은 뒤에 내가 오늘 한 날. 근데 오늘 3월 30일 날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밑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말기, 오늘 꼭 하러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유튜브 글을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이 처음에 달았던 분한테는 알림이 뜨겠죠. 그럼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 연기됐으니까 학교 가기 전까지 5kg 빼서 45kg 되기 목표로 해요. 2주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와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왔다 이분이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요거를 딱 봤을 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분이 지금 꽤 많이 했잖아요. 2주를 했어. 그럼 혹시 궁금한 점 안 생기세요? 빠졌을까? 그래서 2주 했는데. 그쵸? 리얼 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얼 소통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빠졌어요? 물어보면 저 지금 2주 해보니까 이렇게 5kg가 빠졌어요. 혹시 밥은 뭐 먹었어요? 식단은? 저는 식단 이거 먹었고요. 보조식품 이거 먹었어요. 아니면은 전 육아 중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육아 중이라서 할 시간이 없어요. 하면 저도 육아 중인데 우리 너무 힘들죠. 같이 힘내봐요. 어디 육아맘이세요? 저 단양맘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통이 일어나고 실시간 실생활이 일어나면서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유튜브의 댓글들 중에서 이렇게 계속 자기가 하는 거 계속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럼 밑에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남편이 태준 사장님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동영상으로 남이 하는 거 쳐다보면서 내가 따라해야 되는 게 홈트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홈트는 이렇게 같은 영상을 보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약간 팀 같은 느낌인 거죠. 같은 챌린지라는 사람들이 소통을 하면서 누군가가 안 하면은 좋아요 눌려가지고 빨리 오세요. 빨리 우리 해야죠. 살 빼야죠. 이런 식으로. 같은 무리가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도 같은 약간 취향을 가진 분들이 또 모이거든요. 이렇게 신뢰를 쌓는 곳이 유튜브가 이런 운동을 하는 곳인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태준 생각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무슨 홈트를 한단 말이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에서 실시간 소통인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온라인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줌으로 이제 TR방이 있잖아요. 줌으로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해요.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줌으로 운동하는 거 이런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은 SNS를 통해서 저는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보니까 너무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만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건 거예요. 그럼 같이 운동도 너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TR방도 같이 돌리고 있고요. 또 이건 뭐냐면은 사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제가 일일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준 사장님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데모는 그냥 하는 거예요. 데모스테이션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른쪽에 막 이렇게 댓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무조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뭔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시간 얘기하면서 막 뭔가 질문 던지면 거기 대화도 해주고 하면서 대문 우리 진짜 대문 아저씨 옆에 보면 이때 한 3, 40분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프로스펙트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 사람들의 프로스펙트들, 뭐 소비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댓글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검은 연기 저거 뭐야? 저거 뭐 베이비 오일 우리 집에 쓰던 건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황선아 씨랑도 태준사님이 저희가 TR 쉐이크를 보셨거든요. 요 노래 통해 가지고 180도 쉐이크, TR90 자체도 많이 나가고 엄청나게 유통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결국에 한 시간에 한 명 대문하던 거를 이렇게 그냥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10명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사업 전개를 하면은 대문 안 해요. STP 안 해요. 이런 질문 해요. 그게 아니라 한 시간 한 명 하던 거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10명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고 또 근데 만약에 만났으면 또 실제로 보여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좀 만나기가 힘들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굳이 온라인이니까 직접마다 대문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에 제약 없이 활용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저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대문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허무는 거. 허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호텔 패밀리가 하고 있는 건데 서울 시스템인데요. 되게 많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더 많아졌거든요. 오프라인이.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저희가 원래 아침 미팅을 해요. 아침 미팅 당연히 그대로 하는 거고요. 11시 세미나가 없어진 거예요. 10층에. 11시 세미나까지 다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11시 세미나가 없어지니까 금요일마다는 저희가 또 뭐 이렇게 LOA 스쿨, 유스캔 스쿨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때가 기회다. 좀 더 내실을 다지자 해가지고 초기 사업자들이나 우리 사업자들 역량을 더 키우고 있거든요. 더 추가된 게 보면은 파란색으로 밑에 저녁 8시마다 줌 미팅도 다 들어가 있어요. 줌 독서 미팅, 줌 유튜브. 그리고 주말에 안 하던 일요일까지 이렇게 세미나가 열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게 뭐냐면 포터 패밀리에서 하정아 사장님께서 이게 마음 먹으셨던 게 오프라인을 그러면 없애고 온라인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오프라인을 한다. 오프라인을 할 건데 이거를 확장을 시켜보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담자. 이렇게 방향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침 미팅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각자 룸 미팅 했었는데 이거를 줌으로 이제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평일 오전에 아침 미팅 사무실 하고 근데 이분들이 또 저녁 8시마다 이제 포타 패밀리 줌 미팅을 해요. 그럼 전국에 아침 미팅 못 하던 분들 있죠. 투잡자들이나 아니면 거제, 영광, 전라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다 줌 미팅으로 이제 팀 미팅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듯이 일주일에 한 번 하던 미팅들을 이제 주말에도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말에 독서 미팅을 돌리고 자체적으로 자기 팀마다 이렇게 거제도에 있으신 분들 모여가지고 주말마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하던 아침 미팅을 2번씩, 3번씩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섞어가지고 더 횟수가 많아진 거죠. 온라인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프라인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이제 저희가 공백이 있으니까 LY 스쿨, 유스킨 스쿨, 파마이스 스쿨들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돌리기 시작하고 초대 세미나도 하기 시작하고 임명이사님 마인드 스쿨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계속 저희는 여기 사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조건 유튜브 실시간으로 돌려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돌리면서 정말 감사한 게 하정우 사장님 이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실시간 소통을 하고 계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다른 이제 멀리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에 참여 못했던 분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로. 그래서 실시간으로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 방송에서 하정우 사장님 그거 이제 또 보면서 댓글을 달아주고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채팅을 하면은 다른 분들이 또 너무 좋아요.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피드백이 들어오고 같이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지금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플랫폼 데이라고 오프라인을 하고 있던 이런 것들인데 이 플랫폼 데이가 지금 어제는 저 제주도에서 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지만 작게 하는 소규모 미팅들을 저희가 계속 더 활발히 이것들을 밀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오프라인들을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전국적으로 셀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주도, 거제, 그 다음에 뭐 서울, 전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고 이거를 또 플랫폼 데이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줌 하듯이 저희가 줌으로 플랫폼 데이를 하는 거예요. 초대가 쉽게.
그래서 초대 사업이니까 우리가 초대를 이렇게 쉽게 하고 있고 또 이거를 다시 또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줌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또 보여주면서 그럼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통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냥 경계가 사라지면서 그냥 오히려 오프라인이 더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영역이 더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독서 미팅. 그러니까 기존의 독서 미팅은 저희가 인명의 사장님과 독서 미팅을 하는데 너무 좋죠. 근데 부산에 살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줌으로 독서 미팅을 하면서 선착순 10명만 하거든요. 그럼 줌으로 독서 미팅을 하는 거를 유튜브로 또 실시간 라이브를 해요. 그러니까 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를 하면서 그러면 또 지금 본 채팅에서 여기 못 들어오신 분들은 인명의 사장님과 독서 미팅을 하는 거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거기서 또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하정원 사장님 여기서 또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전국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진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게 정말 뭐 많죠. 저희 하고 있는 거. 백만장자와의 인터뷰가 생겼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거는 이제 하정을 사장님이 정말 좀 귀찮으시겠지만 하정을 사장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라이브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익명의 질문 편지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질문을 넣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마다 하정을 사장님이 이거를 열어가지고 질문들을 대답을 해주시고 또 실시간 라이브를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라이브에서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소통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초기 사업자들한테 아니면 사업 알아보시는 분한테도 이걸 주거든요. 이 링크를 주면 여기서 아 이렇게 하는 사업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훨씬 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훨씬 더 전국적으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진짜 하정현 사장님, 임명현 사장님과 더 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 더 포탑 패밀리가 모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산에 있는 사람들만 약간 포탑 패밀리였는데 지금은 전국의 모든 사람이 제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잡자든 전업자든 그리고 부산에 살든 아니든 모두가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이게 온라인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아까 SS 마케팅 어떻게 하세요 했을 때 블로그랑 인스타를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블로그랑 인스타는 필수거든요. 필수인데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들을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사업이 어떤지 보여주는 데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좀 진짜 소통하는 데 쓰고 있는지 내가 명함을 만약에 콜드 갔을 때 명함을 이렇게 막 뿌리는데 좀 탐탁지 않게 받아주는 거예요. 명함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혹시 몇 번 더 가시나요? 그 집을? 한 5번 더 가는 5번 더 가죠. 그리고 한 몇 개월 정도 우리가 계속 콜드를 지속을 하시나요? 기한 없이 무기한 아니면은 6개월 뭐 이렇게 계속 가죠. 그리고 가서 혹시 무슨 얘기 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콜드 갔을 때 하시는 것들 중. 매력 발산. 매력 발산 맞아요. 이거죠.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매력 발산이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사업 설명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를 끝내주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을 끝내주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블로그랑 인스타도 똑같아요. 마이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TR90에 대해서 포스팅 한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TR90 성분, 프로모션, 얼마나 잘 빠졌는지, 비포에부터 이런 것들 정보를 계속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 스토리를 넣으셔야 돼요. 내가 원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고 살이 왜 쪘는지, 살이 쪘는데 왜 안 빠졌는지, 내가 너무 잦은 해식과 음주를 통해서 뭘 해봤는데 정말 안 빠지더라. 이런 진짜 내 얘기 있잖아,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오프라인에서 하듯이 상대방이 공감을 하고 니즈 파악이 되는 거고 니즈가 비슷하면은 그냥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다가 그런 성분 얘기를 거의 안 넣거든요. 근데 문의가 오는 고객이 보면은 이미 다 성분을 알고 와요. 그러니까 성분 얘기를 많이 적어 놓으신 사람의 블로그를 보고 마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난 정말 끝내주게 정말 잘 적는데 너무 인상사진도 잘 어울리고 성분 얘기 잘 적었고 프로모션 정말 잘 적었는데 내 블로그 내가 봐도 너무 깔끔한데 왜 문의는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내 블로그를 보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마이스토리가 있는 사람한테.
인스타를 하는 분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블로그를 하시는 분한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세세한 컨셉을 정하는 거. 그래서 나의 지금 블로그가 컨셉이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하던 본 계정이 있지만 그거는 좀 속된 말로 망했어요. 계정이. 너무 일상을 다 품고 싶고 사업하는 멋진 여자고 막 오만 내용을 다 담고 싶어서 다 적었더니 망한 거예요. 이게 컨셉팅이 안 돼서. 지금은 마케팅의 시대가 아니라 컨셉팅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아주 세세하게 컨셉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스스로에게 멋진 여자, 스스로에게 멋진 남자, 13년차 연애 중,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기록 중, 신혼부부 일상 11살 차이. 이게 컨셉팅이에요. 팔로워가 271명밖에 없지만 이 271명이 전부 다 손으로 직접 친하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어떻게 하냐면 해시태그 이제 저는 신혼부부 일상의 컨셉이니까 신혼부부 일상을 검색을 한 뒤에 신혼부부한테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들이랑만 댓글을 달고 친해지고 소통을 하고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팔로워를 30명씩 이렇게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즘에 운동하는 여자가 너무 유행이라니까 인기 있고 싶으니까 왜 나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 생각했으니까 운동하는 여자가 제 컨셉인 거예요. 근데 저 운동 진짜 안 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올리 피드가 없는 거야. 내 컨셉이랑 피드가 한 개도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디지털 노마드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카페, 여행을 좋아한다 했는데 내 피드에 카페 가는 거 한 개도 없고 여행 가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 거야. 컨셉이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컨셉팅 하실 때에는 진짜 내 얘기, 진솔한 내 얘기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럴싸한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뭔가 좀 이뻐야 된다, 그럴싸해야 된다. 이 생각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약간 광고,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TV에 나오는 광고 있죠. 꼭 송혜교가 에뛰드 선전해야지 그게 좋다. 약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내가 송혜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스타 속에서, 블로그 속에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명함 뿌리듯이 나랑 비슷한 사람, 왜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거니까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건 그래서 제 인친들인 거거든요. 저희 파트너 사람이 아니라 인친인데 그냥 이런 분들이 제 인친인 거예요. 매일 집밥을 올리는 밥상을 공유합니다. 뭐 내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취미생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시죠. 민지 사장님 보면은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팔로워를 20명 정도씩 매일 꾸준히 늘려오다 보니까 2년, 3년이 지나니까 팔로워가 이렇게 실제 소통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6,000명 이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딱 컨셉을 보시면은 컨셉이 정확하죠. 민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하나로 영앤 리치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 SS 투자. 이분은 두 번째 분은 여행 다니고 예쁜 카페에 가고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밑에를 봐라고 하지 이 피드 속에서는 구구절절 내 얘기, 뉴스킨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 얘기, 정보 전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굳이 이걸 보고 이 사람은 뭔데 맨날 이렇게 카페 가지 여행 가지 피드가 진짜 그렇게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를. 그리고 요거는 우리 대구에서 지금 있는 알짱님이시죠. 아라사이 같은 경우도 이 8,700명이 전부 다 손소통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지인들, 친구들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현재 감사하고 매일을 감사하는 진짜 행복한 알짱이 사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 일상들을 계속 적어놓고 알짱처럼 사는 법에서 궁금한 사람은 저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자세한 나의 마이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보든가 이런 것들 보고 연결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드를 컨셉에 맞게 올리는 거예요. 민지사님 같은 경우는 SS로 투잡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디지털 노마드가 컨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이래요. 아침 8시 리더 미팅 끝나고 그룹 미팅 후 기장부터 서명까지 쇼핑으로 시작해서 쇼핑으로 끝난 하루. 그리고 이제 다시 8시가 되었고 이제는 보드 타러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팅 끝나고 드라이브 할 겸 달려온 이케아 사람 없는 시간 골라다니기 이때 예쁜 카페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컨셉에 맞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컨셉은 만약에 디지털 노마드 해놓고 SS 투잡하게 해놓고 막 그냥 내 일상 얘기들을 계속 올린다.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그러면 이제 이 컨셉팅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컨셉을 세세하게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컨셉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좀 SS 잘하는 사람만 아니고 잘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육아맘이거든요. 아기가 둘이 있으신. 근데 처음에 팔로워가 한 3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자기는 이분은 그럼 이거죠.
육아맘 피드를 올리고 육아맘들과만 소통을 해요. 해시태그도 육아맘한테만 찾아가거든요. 뭐 두 아이맘, 아들맘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 친해지면서 소통을 열심히 해가지고 팔로우가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위에 보시면은 지난 7일 동안 프로필 방문자가 2000명 가까이 돼요. 지금 다들 한번 자기 핸드폰 인스타 들어가셔서 지난 7일 동안 내 프로필 방문자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혹시 몇 명이신가요? 명. 한번 인사이트 나오시는 분들 몇 명이세요? 나 100열 100명? 100명. 그죠? 300명. 이분 육아맘에다가 피드 보면 또 그렇게 잘 올린 거 없잖아요. 우리가 말한 센스 있게 하는 뭐 감성 피드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아침에 맨날 등원시키면서 등원룩. 밤에 자기 전에 애기 이제 뭐 책 읽어주는 거 하는 거. 애기랑 주말 놀러 가는 거. 약간 컨셉이 뭐냐면 등원룩 매일 올리고 약간 책 읽어주는 게 약간 컨셉이거든요. 컨셉팅이 이제 그냥 육아맘이 컨셉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육아맘 중에서도 뭐 두 아이맘인데 두 아이맘에 등원룩을 좀 많이 올린다면 왜 애기 엄마들 막 등원룩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은 이유식 식판 매일매일 밥 뭐 주는지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진짜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집밥 올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소통하다 보니까 프로필 방문자가 2000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그다음 댓글이 많이 달린 건 80개씩 달려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게 근데 불과 2주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2주 만에 콜도 나가가지고 2000명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냥 명령이 생긴 거죠.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은 만나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콜도 나가가지고 한 번만에 이 사람 리크루팅 해가지고 사업 설명해서 사업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가면서 친해지고 명단 확장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인스타를 생각하면은 뭔가 한다 했는데 뭔가 결과가 팍 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접근부터가 잘못됐고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도 이거예요. 내 인사이트, 내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명함에 몇 개 뿌려서 몇 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이 글을 통해서 도달이 몇 명한테 되었고 이 글을 보고 프로필 방문이 몇 명 왔는가를 매일 글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글은 619명이 받고 이 중에서 130명이 좋아요를 해줬고 16명이 프로필을 방문했다. 근데 혹시 본인들 사진에 딱 클릭해가지고 그 피드 하나당 그 인사이트 그 프로필 방문 몇 명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전체가 있지만 이제 사진을 한 개 클릭을 하면은 인사이트 클릭을 하면은 그 프로필 방문자 그 글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혹시 보이시는 분들 몇 명이세요? 19명. 19명. 프로필 방문자 몇 명이세요? 0명. 1명, 2명 나오죠. 제가 전에 막 2명, 3명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인스타는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저희는 뉴스킨 너무 좋은 거 알지만 뉴스킨 파업을 하기 때문에 뉴스킨 너무 좋은 거 아는데 만약에 인스타에 시땡땡 있죠. 시땡땡, 시너땡 이런 데에서 끝내주는 비포 애프터를 올려가지고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전신 해독해야 하면 그걸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광고네. 안 보죠 그냥. 그냥 네. 광고네. 그냥 그런 거랑 똑같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멋들어지게 찍은 비포애프터나 내가 들고 가입 찍은 사진들 타사 뭐 A사나 이런 데서 제품 들고 찍으면 우리가 보나요 그거를? 안 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 소통을 해서 친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뭐냐면 팀에서 온라인으로도 그러니까 실제 하는 오프라인 그대로 하면서 틈틈이 그냥 온라인으로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온라인 장점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 코이드 가는 도중에 차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세미나 끝나고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말을 거는 거. 똑똑 찾아가지고 댓글에 남기는 거, 소통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루에 댓글을 몇 개를 달고 몇 명한테 팔로우를 받았느냐. 이게 내가 오늘 하루 몇 명과 친해졌는가. 이거랑 똑같은 거. 몇 명과 신뢰 쌓기를 했는가거든요. 하루에 많게는 30명씩 50명씩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30명한테 명함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몇 시간 많이 걸리겠죠. 하루 종일 콜들 해야 되겠죠. 똑같아 인스타도. 하루에 팔로워를 30명 늘리려면 한 3시간 걸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랑 컨셉 비슷한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친구가 되는 거니까.
근데 하루에 진짜 핸드폰 붙잡고 저는 파트너 사람들이 뭐 하루 종일 하길래 도대체 뭐하고 쟤는 집에서 맨날 노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30명의 팔로워를 만드는데 진짜 2-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적인 것들을 하죠. 이건 뭐냐면 DM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채님, 저랑 사업하실래요? 돈 버는 거 관심 있으세요? 바로 직구를 날리는 것도 있죠. 하루에 DM을 50개, 100개씩 보내면서 콜드 아저씨 계속 콜드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태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콜드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콜드랑 온라인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딱 부산에 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한테 부산에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특히 20대 여자한테는 좀 가요. 운동하는 여자한테만 헬스 트레이너들 좀. 그래서 이렇게 DM을 보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위트를 닦으면서 아세요? 몰라요. 아 그럼 쿠팡 비즈니스 아세요? 아 전 이건 아닌데 TR 또는 루미스파를 이렇게 취급하고 이런 거 이런 사업이에요 하고 사업 설명 간단하게 한 뒤에 그냥 약속을 바로 잡아요. 그래서 바로 찾아가요 이분들 이 센터를. 왜? 부산이었으니까. 그러면 사장님들 이거는 온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가요? 그렇죠.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으로 컨택했는데 실제 만나가지고 사업 설명도 하고 루미바구니 빌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경계가 없이 그냥 넘나들면서 내가 빠르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홀드에서 루이바구니 나가고 친해지려면 한 몇 번 만나야 되잖아요. 3번 정도. 근데 그 전에 그냥 DM 보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 우리 75년생 세종님도 하니까 모두가 다 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은 3051의 완성. 뉴스킨 사업의 기본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소비자는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051의 완성을 저희는 이 SS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완성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죠. 내가 30명을 소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할 사람 5명을 찾고 그들이 5명 찾을 수 있게 레버리지 저희가 집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S에서도 직구로 그냥 친해지고 나면은 돈 버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명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도 몇백 명씩 명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 찾기 시작했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5명 찾았고 그 다음 달에는 25명 되는 거. 그럼 305의 성공이 바로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빨리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대구에 계신 아라 사장님이 2달 만에 지저너지에 사람이 300명이 늘었거든요. 회원이. 4대까지 있었는데 4대까지 그 포인트가 다 떴어요. GV가. 그래가지고 한 2달, 3달 만에 진짜 서클의 회원이 300명이 딱 늘는 거예요. 이번에. 그게 뭐냐면은 1대는 직접적으로 한 10명도 안 되는데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SS상에서 많은 명단이 있으니까 많이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쇼도플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3051의 완성을 이렇게 5 곱하기 5 하는 것처럼 빠르게 이거를 명단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저희가 레버리지를 내는 게 뉴스킨 사회의 목적인 거고 이게 뉴스킨 사회의 꽃인데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하면은 더 끝내준다는 거예요. 왜? 명단이 무한하기 때문에 시공간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킨 사회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명단이 좀 모자라서 그랬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명단이 여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친구가 될 사람이 너무 많아. 하루에도 30명씩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골라서 그냥 친구가 되고 사업을 그냥 해볼래? 물어보고 관심 있으면은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내고 이거를 똑같이 복제를 해주고 왜? 나랑 이 사람 SS 만났으니까 너도 똑같이 이렇게 친구 만들어서 이거 알려줘봐. 이렇게 5명만 딱 알려줘봐. 이거를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온라인 마케팅은 오프라인의 연장성일 뿐이고요. 더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 더 쉽다거나 오프라인 더 쉽다거나 없이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이 뉴스킨 사업에 기술이 좀 발달해서 스마트폰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확장이 된 거다. 오프라인에서 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날개를 달아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온라인 마케팅이 어떤 건지 조금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진짜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들 들고 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